뭐 길이 넓지는 않은데 주행은 잘하고 있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차량은 잘 가고 있었는데 왼쪽에 있던 차량이 끼어들면서 뭔가 부딪혔어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될 지점이었는데 이게 무리하게 좀 끼어들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저는 우리 블랙박스 차량 과실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두 분 의견 어떠실지 일단 화이트보드에 써주십시오. 옆에 차량이 좀 일방적으로 끼어든 것 같은데 지금 비상 방향 지시등을 켰는지 안 켰는지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좀 못했어요. 두 분 과실 비율부터 확인해 볼게요. 하서정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블랙박스는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 100%.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볼게요. 역시 똑같군요. 블랙박스는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이 100%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보질 못했는데 오늘은 두 분 의견과 똑같이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짚어봐야 할 텐데 하 변호사님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정확히 짚어주시죠. 네, 영상을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네. 이건 블랙박스 차량이 무척 당황스럽고 어찌 사고를 피할 방도가 없지 않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일견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대 차량의 과실을 100이라고 보았는데요. 네. 이 사고 영상을 보시면 상대 차량이 약간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고 또 블랙박스 차량은 후행하면서 직진하고 있던 상황인데 네. 그 선행과 후행 사이의 간격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매우 좁아서 맞아요. 블랙박스 차량이 선행 차량의 후미 방향 지시 등을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상대 차량은 진로를 변경할 것이면서도 방향 지시 등을 미리 켜서 진로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네. 블랙박스 차량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블랙박스 차량이 주행하는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네. 그제야 방향 지시 등을 켰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앞부분에 아주 작은 그 깜빡깜빡하는 건 확인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옆에 붙어 있는 그 작은 잘 안 근데 보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네. 저 차량의 뒷면이 보일 때는 네. 그 깜빡이가 전혀 켜 있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미처 피하지 못한 후미 블랙박스 차량에 충돌을 하게 된 거고 이로 인해서 블랙박스 차량은 오른쪽 도로 구조물이랑 부딪혀서 연기까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 예.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까지 났군요. 예. 그래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아이고, 의해서 예. 정해지는 기본 과실은요. 예. 이처럼 선행 진로 변경 차량이 있고 또 후행 직진 차량이 있는데 이 두 차량 간 충돌하는 경우에는 진로 변경 차량을 70, 후행 직진 차량을 30으로 정하곤 하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상대 차량이 신호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가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이 바로 옆에 붙고 나서야 그제야 신호 지시 등을 켜면서 동시에 차선을 변경했기 때문에 네. 직진하는 블랙박스 차량으로서는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을 두고 평가해야 되는데요. 네. 이런 사회 평균인은 이처럼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던 차량이 바로 옆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 어느 누구라도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 이 블랙박스 차량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면에 상대 차량은 어떤 진로를 변경을 하면서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그 오고 있는 차량의 속도나 차간 거리 이런 것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진로를 무단히 이렇게 바꾸면서 그 순간 방향 지시 등을 켜서 그 상대 차량은 도저히 그 블랙박스 차량이 도저히 그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과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보험회사들은 또 분심위에 또 요청을 하더라도 70대 30, 또 많이 가봐야 80대 20으로 네. 평가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에 하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고를 경험하시게 된다면 보험회사나 분심위에 그냥 믿고 맡기실 것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 과실 비율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의뢰하셔서 따지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 변호사님 꼼꼼히 짚어주셨고요. 박 변호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또 구체적인 내용 들어봐야겠죠. 네, 앞에서 변호사님께서 세세하게 더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방향을 변경을 할 때 부딪히기가 뭐 7대 3 뭐 이렇게 일단 하고 기본 있는데 과실.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자동차 사고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본 과실이에요. 그리고 예.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지금 보면 그 상대방 옆에 차량이 차량? 예. 비상등 아니 우회전 깜빡이를 나중에 켰는지 저게 비상등을 켰는지 비상등은 나중에 켰거든요. 그게 예. 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저는 키지 않았다. 그리고 스타렉스 상대방 차량은 지금 옆에서 오는 차량을 못 봤어요. 우리 블랙박스 차량을 그렇죠. 못 봤다. 사각지대였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 예. 뒤서부터 물론 그 상대방 차량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네.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 뒤에서부터 오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쭉 주시를 하다가 네. 방향지시등을 켜고 좀 거리를 유지한 다음에 좀 빨리 들어왔어야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예. 지금 부딪힌 상황의 위치를 보면 네. 사각지대에서 부딪혔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거나 못 네. 봤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분은 급차선 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 차량이 저걸 예측할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네. 분명히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실 주장을 하고 통상적으로 할 텐데 내가 상대방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가 반드시 날 것이고 지금 순간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니까 피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옆으로 가다가 지금 전봇대에 부딪힌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그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바퀴를 보거든요. 좀 불안하다 보면. 네. 옆 차선의 바퀴를 좀 보거든요. 운전하실 때 변호사님 직접 네, 운전하실 제가 때요. 할 때 예. 저 차선이 조금 저 차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차는 나 혼자 잘했다고 해서 사고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보면 그 간격으로 조금 대각선이다 싶으면 좀 뒤로 가고 이러고 어. 빨리 지나가거나 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차의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앞에 갔다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대방 차량을 전혀 못 봤다라고 볼 수 있고, 맞네, 여기서 갑자기 그렇죠. 들어오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나의 과실은 없다라고 봤을 때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된다. 만약에 상대 보험사라든지 상대방이 네.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는 그냥 증거라든지 블랙박스를 하면 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거나 네. 또 우리 보험사 직원이 그거를 수용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라고 하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적극적으로 한번 다퉈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두 분 의견 똑같이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은 차선이 좀 직진 차선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보통 보면 직진 차선이 있고 한쪽 끝에 이제 좌회전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좌회전 차선에 서 있다가 갑자기 직진 차선으로 변경을 하는 차량도 있긴 있거든요. 네. 잘못 썼구나 싶어서 네. 옮길 때 그럴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좌회전 하려고 했다가 직진 급하게 바꾼 차량이 100% 잘못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이제 그 좌회전했다가 갑자기 바꾼 차량에 더 책임 소재가 더 큰 경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좌회전 하던 차량은 당연히 이제 직진 차량으로서는 오른쪽으로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또 서 있던 차량이었는데 신호가 보통은 이제 별개로 주어지게 되니까 네. 직진 차량이 직진 신호를 받아서 가는데 서 있던 차량이라면은 그 진로 방향으로 이제 보았을 때 그 차간 거리라든지 속도, 내가 이 직진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그 속도에 맞춰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속도와 맞추기가 서 있던 차량으로서는 분명히 힘들 것이고요. 그런 속도나 차간 거리 등을 확보하지 않고 무단히 이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변경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직진 차량으로서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회피하기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사안보다 더 책임이 더 가중되는 사안이 네. 아닌가 해서 일반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그렇군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긴 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네, 말씀이시고요. 자, 두 분의 오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실제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두 분의 의견과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